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승리. 남편인 선우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남편은 소안구증이라는 선천적으로 안구가 작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콘택트 의안을 착용하고 있다. 의안을 착용하면 언뜻 보기엔 눈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좌우 눈의 크기가 다른 것은 숨기기가 힘들다. 또 의안을 착용한 위치가 삐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면 나 눈 삐뚤어지면 바로 말해줘. 사람들이 뜨악하잖아. 라고 남편은 장난스럽게 말하곤 한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의 사람 됨됨이에 반한 나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아무런 장애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겐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둘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언니,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얼굴은 내가 훨씬 더 이쁘니까. 엄마 아빠도 자꾸 나보고 언니 좀 본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나만 혼내고 짜증나 진짜. 늘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야단맞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통에 나도 힘들 때가 많았다. 대략 동생이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 이유는 통금 시간을 어겼거나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기 때문이었다. 네가 혼날 짓을 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 진짜 왕지수야 라며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며 난폭해졌기 때문에 동생이 고등학교 올라간 후로는 아무도 그 애를 말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동생과 거의 대화가 없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남자만큼은 언니 너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 찾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더니 부모님 돈까지 훔쳐다가 쓰면서 결혼 상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노력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성진이라는 인류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다. 그 후 동생 부부 사이에는 남자아이도 둘이나 태어났고 동생은 행복해 보였다. 본인이 행복해서 그런지 전처럼 나한테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퍼붓던 일도 없어졌고 덕분에 나도 괴롭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자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다. 언니, 형부 눈 말이야. 이상하다 했더니 의안이었나 봐? 대체 멀쩡한 사람 다 놔두고 왜 하필 장애인이랑 결혼을 해서 집안 망신을 시켜? 선천적인 장애? 아우 끔찍해. 왜 그런 병이 걸렸대? 아무튼 불쌍한 건 알겠는데 혹시 옮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성진씨는 형부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은 나를 욕하는 것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다. 진심으로 나도 더 이상 이런 동생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동생 말대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동생은 내가 학부모의 간부를 맡아서 라고 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카들을 나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나도 직장이 있는데 이렇게 너만 생각하고 애들을 무조건 맡기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집에 애들 아빠 있을 거 아니야. 네 남편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알아듣게 말했지만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전에 연락도 없이 대낮은 아니었지만 한여름에 애들을 우리 집 현관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리기도 했다. 아 더워 목말라. 나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형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애들이 집 앞에 와서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나는 동생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애들을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카들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형 소파로 올라와봐. 꼭 트램펄린 같아. 야 내려와. 이 공으로 야구하자. 남자애들 둘이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기가 차서 손 놓고 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집에 왔다. 밖에서부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집 앞에서 애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자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모양이었다. 남편을 본 조카들은 아저씨 좀 괴물 같아. 토할 것 같아. 애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난리를 쳤다. 나에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익숙한 남편의 얼굴이지만 애들은 자기들과 어딘가 다른 사람을 처음 봐서 놀랬는지 흥분해서 소란을 피웠다. 악마다 악마. 우리 이제 죽는 거야? 라며 난리. 몰라서 그러려니 놀란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한테 대고 그런 심한 말을 아무리 애들이라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너희들 말 조심해. 이모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시작으로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본 건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살떨리는 분위기로 조카들을 엄하게 야단쳤다. 한바탕 야단을 치고 있는데 동생이 나 집에 왔으니까 우리 애들도 그만 보내 라며 연락이 왔다. 지가 데리러 와야지 누굴 부려먹으려고? 니들 엄마 집에 왔대. 니들도 이제 그만 가. 동생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조카들을 곧장 돌려보냈다. 다음날 우리 애들한테 언니네 집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이모네 집에 절대 안 간다잖아. 언니가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래. 동생 말을 들어보니 조카들이 나한테 엄청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어떻게 하다니.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애들이 남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너야말로 애들 버릇을 어떻게 들인 거니? 난 너희 애들 다신 맞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던가 네 남편한테 부탁해. 뭐? 갑자기 이러면 곤란하지. 내가 완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동생도 더는 조카들을 맡기지 않았지만 문제는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은 낮에 주민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둘이서 구경하러 나갔는데 행사장에서 놀러 나온 조카들과 정면에서 마주쳤다. 남편은 조카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 많은 데서 부딪혀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조카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러자 내 예감대로 왜 물질! 좀비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댔다. 좀비라니! 니들 그런 말 하면 실례인 거 몰라?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이모가 결혼한 사람은 좀비니까 가까이 가면 감염된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걸 알아챈 남편은 됐어, 애들이잖아, 그냥 가자. 남편은 나를 잡아 끌며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좀비가 도망간다! 역겨운 좀비! 꺼져! 꺼져! 라며 둘이서 동시에 남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니들 그만두지 못해? 얘들아, 그만해! 남편은 돌을 피하면서 애들의 손을 막으려고 했는데 조카들은 뒷걸음질 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그러다 작은 조카가 던진 돌이 남편의 의안에 정통으로 맞았고 큰 조카가 던진 돌은 바로 옆을 지나가던 임산부에게 직선으로 날아갔다. 야! 깜짝 놀란 임산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다. 야호! 약점 공격 성공! 좀비 퇴치 대성공! 콘택트 의안이 파손이 됐는지 남편은 눈을 감싸며 고통스러워했고 바닥에 넘어진 임산부도 배가 아파 라며 배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난 괜찮으니까 저기 임신한 분한테 가봐. 나는 황급히 임산부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물어봤다. 잠시 후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태동이 느껴지는 걸 보면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돌 던진 애들은 제 조카들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사과를 하는 동안 두 녀석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걸 알았는지 벌써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인내심의 한계를 맛본 나는 남편에게 임산부의 연락처를 알아놓으라고 부탁하고 곧바로 동생네 집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이미 조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동생은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너, 나 따라와. 지금 당장 사과하러 가야 하니까. 근데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 임산부는 자기가 그냥 놀래서 엉덩방아 찢고 넘어진 거라던데? 돌도 진짜 작은 거 던졌다는데 우리 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 애들이 던진 돌은 바로 이거야. 똑바로 봐. 나는 애들이 임산부에게 던졌던 돌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더해서 남편에게 던졌던 돌도. 이 돌에 지문이 찍혀 있을 테니까 조사해보면 누가 던진 건지 알겠지? 그리고 네 남편 회사 이 지역 밀착형 회사 아니야? 주민행사에서 직원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 사람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네 남편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승진에도 지장이 있지 않아? 뭐? 그건 안 돼. 우리 남편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승진에 차질 생기면 난... 남편 출세 발목 잡고 싶지 않으면 애들 예의범절 교육 좀 제대로 시켜. 알겠어? 애들이 그런 건데
어른들이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아. 오버하는 것 같고. 애들이 너무 활달해서 그런 건데 아파서 빌빌거리는 것보단 낫잖아. 네 그런 사고방식이 애들을 망치는 거야. 됐어. 반성할 생각이 없나 본데. 그럼 나도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우리 남편하고 임산부한테 받은 피해 신고 서류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접수할 거야. 잠깐 기다려. 언니가 그럼 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혼이라고, 이혼. 나 이혼 당하면 앞으로 에스테, 요가센터, 엄마들하고 고급 런치 이런 거 절대 못 가게 된단 말이야. 네가 돈 보고 결혼했다는 게 아주 알기 쉽게 티난다. 지금 한 말 다 녹음해놨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알게 된 동생 남편은 애들이 돌을 던지고 좀비라고 한 거며 동생이 이혼을 겁내는 이유가 그저 자기 사체를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된 후 격분했고 동생과 주저없이 이혼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인 성진 씨가 갖게 됐고 버릇없이 자란 두 아이들은 가정교육에 철저한 성진 씨 어머님의 훈육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생은 애들을 방치해두고 학부모회에서 알게 된 다른 학부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어 참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동생을 자식으로 안 보겠다고 하셨고 돈 한 푼 없이 친정에서도 쫓겨났다. 동생이 남편의 의안비, 위자료, 임산부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피해 신고서를 철회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대가로 수백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동생은 사채를 빌려 거액의 금액을 변상했다. 지금은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사채빚을 갚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지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다. 어느 날 힘없이 걷고 있는 동생을 길에서 봤는데 동네 아이들이 동생을 보고 좀비다 좀비! 라면서 돌을 던졌다. 난 그런 동생을 굳이 도울 필요를 못 느꼈다. 불쌍하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빚이라도 꼭 갚길 바란다. 나는 내 남편과 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